트럼프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미친 것 같은데 이게 되게 걱정입니다. 이 미국 대통령이 오판을 하게 되면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잖아요. 지금 기름값 얼마인지 아시죠? 지금 경유가 그래도 좀 내려가지고 1,800원대거든요. 제가 넣는 곳은. 제가 한 3, 4일 전에 왔을 때 정말 이 동네에서 제일 싼 데가 1997원이었어요. 1997원. 근데 아마 서울 시내 한복판은 경유가 1,900원이 넘겠죠. 휘발유는 더 비싸고. 트럼프가 한번 이렇게 하고 해버리면 이런 일이 그냥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못 끝내잖아요. 자기가 끝낼 수 있다라고 해놓고.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과 자기가 통화한 것을 내용을 SNS 같은 데다 공개를 한다. 이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겁니까? 대한민국을 진짜 알로 보는 거죠, 이거를. 자기가 이란 군사작전에 한국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노 땡스라고 했다. 실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좀 길게 얘기했겠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애둘러서. 근데 이 트럼프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직접 공개를 하면서 한국의 지원 거부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대한민국을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갖고 손을 좀 보태달라 그랬는데, 노땡스가 지금 계속해서 기사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가 임마 거기다 니네 여기다가 39,0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주한미군 임마 39,000명이나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 너 안 도와줄 거야? 라고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미연합 그 훈련하고 있잖아요. 을지연습. 그 을지연습하고 있는데 한미연합 훈련을 내가 축소시켰다. 내가 지시해서 이재명이가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막 안 돕겠다고 하고 막 쌩까고 이래서 내가 화가 나서 뭐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주한미군 우리가 너네를 위해서 얼마나 도와주냐,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고 있는데 너네는 왜 우리를 안 도와주니, 이런 얘기를 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안 올리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야, 우리가 니네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고 돈도 싸게 해주는데 니네는 우리를 왜 안 도와줘? 라고 무슨 외교 채널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걸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전을 거부한 것을 주한미군과 방위비와 연결을 지금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위비를 재소환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이 과거에 연 3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바이든 정부가 되돌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보호할 수는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야, 주한미군 우리가 뺄 수도 있어. 겁을 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전 그냥 잘 모르니까 저는 그냥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전쟁 나면 서울 수도권, 그럼 저기서 재래식 무기가 엄청 많잖아요. 이번에 이란전을 통해서 드러난 게 뭐냐면 첨단 무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사드 미사일 이런 게 필요가 없고, 값싼 드론으로 드론 하나 1억짜리 2억짜리 드론 하나 막으려고 하나에 50억 60억 100억짜리 미사일 쏴서 막고 있잖아요. 아이언돔, 이스라엘 아이언돔이나 이런 것들 다 비싼 것들인데 그게 아마 무용지물이다라는 게 우크라이나전과 이란전에서 드러나 버렸어요. 근데 그 재래식 무기가 제일 많은 데가 북한입니다. 그 재래식 무기는 미국 본토까지는 못 가겠죠. 근데 미국은 자기 나라까지 핵미사일이 날아올까 그것만 걱정해요. 걔들은 그것만 관심이 있죠, 사실은. 미국 본토까지 북한이 핵탄두는 있는데 ICBM은 그 발사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ICBM은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 쏠 때 발사체를 연결하잖아요. 우리가 누리호나 이런 거 쏠 때 그 발사체 기술은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우리는 나로호나 이런 거 나로도에서 쏠 때 러시아 기술을 이전받아서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자체 기술로 인공위성을 쏠 정도의 발사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본토로 날릴 수 있는 ICBM이 있는데 이게 몇 개냐? 이게 베일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철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용산 어린이공원, 저 어린이 정원이죠. 용산 어린이 정원을 지금 그 임대 아파트를 진내 만내 갖고 용산이 난리가 났거든요.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봤더니 조화가 수천 개가 걸려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은 다 오세훈 찍었겠죠. 근데 용산의 어린이 정원을 윤석열이 왜 만든지 아세요? 윤석열이 국방부를 대통령실로 쓰면서 술을 먹고 싶으니까 별관 같은 데다가 카페를 만들었는데 거기가 윤석열의 술집이었어요. 대통령실에 술집을 만들었어요, 윤석열이가. 근데 그 대통령실 술집에 딱 큰 통유리가 있는데 그게 방탄유리입니다. 또 근데 겁은 났나 보죠, 거기서 총 맞을까봐. 방탄유리를 해놓고 지가 앉아서 대통령실에 술을 먹으면서 방탄유리를 해놓고 그 앞에 배경이 창문으로 볼 수 있는 배경이 어린이 정원, 용산 어린이 정원 거기에요. 윤석열, 김건희가 진짜로 어린이를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고 생각 안 하시죠? 예. 그리고 그 땅은 용산 어린이 정원하고 용산공원 거기 미군 반환지 거기는 토양이 엄청 오염이 돼가지고 애들이 가면 안 돼요. 거기는 아파트 지을 때도 다 파가지고 땅 그 중금속 오염이나 여러 가지 그 화학물질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다 그걸 잔디로 덮어놓고 어린이 정원 말도 안 돼서 그건 그냥 윤석열이가 술 먹을 때 바라보는 배경이었어요. 그게. 근데 어찌됐든 그 얘기가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CNN에서 아까 그 잠깐 기사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제가 되게 신기한 체험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 보여드리는 기사를 제가 그래픽을 만들려고 했더니 챗 GPT가 이 기사에 대한 그래픽 만드는 걸 거부하더라고요. 왜? 내용을 한번 보세요. CNN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CNN이 참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CNN이 기사를 내버렸어요.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한 말 다 거짓말이야. 라고 팩트체크 기사를 CNN이 냈고요. 트럼프가 2020년인가 자기 떨어졌을 때 대선에서 중국에서 선거인 정보 빼가가지고 자기가 졌다. 부정선거는 존재한다라고 기자회견할 때 CNN은 라이브 중계를 거부했습니다. 그 TV로 라이브 중계를 안 했어요. CNN은. 근데 CNN이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대선 조작 이런 것들을 다 조목조목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이런 게 바로 언론이죠. 예. CNN이 힘을 갖는 이유는 이거겠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거는 뭐 좀 복잡하니까 제가 이거를 그래픽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줘. 방송에 쓰게. 라고 했는데 챗 GPT가 이거를 거부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제가 다시 그 제미나이에 가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제미나이가 또 이상하게 만들어요. 이상하게 만들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이상하죠. 제가 그 매봉쇼에는 그 방송 그래픽의 톤 앤 매너를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대로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데 그나마 이거는 제미나이가 만든 거고 챗 GPT는 자기는 못 만들겠다고. 예. 무슨 정책에 위반됐대. 트럼프를 까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근데 한국에 연 30억 달러를 내게 할 수도 있었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아까 얘기했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CNN이 실제 합의액은 10억 달러 미만. 거짓말이야. 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여기 한국은 원래 방위비를 거의 안 냈다. 트럼프가 이제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사실이 아닌 걸로 CNN이 이제 팩트 체크를 했고, 1991년부터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우리는 돈을 냈습니다. 지금 1조 원 넘게 내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이미 이때 9천억 원 이상 분담금을 우리는 지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분담금을. CNN이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안 내고 공짜로 자기들이 지켜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팩트 체크를 한 거고 내가 한국에 연 30억 달러를 내게 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에 불과하고 3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4조 5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거 거짓말이다. 30억 달러 주장은 허위. 미국의 대통령이 설마 거짓말을 하겠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진짜 해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얘가 얘기한 게 지금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게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리고 3년 이후 30억 달러 내게 했고 한국에
3년 연속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다 거짓말이에요. 트럼프 1기 정부가 체결한 2019년 제10차 협정은 유효기간 단 1년짜리 협정이었고 그때 끝났어요. 끝났고 그 이후에 단연간의 인상 합의는 없었으며 그 이후에는 트럼프 측에서 너무 과도하게 요구해가지고 CR도 안 막혀서 끝났어. 근데 이런 거짓말을 뻔하게 하고 있다, 트럼프가. 근데 이걸 누가 검증했습니까? CNN이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언론이죠. 트럼프가 CNN 백악관 출입 기자를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자기한테 불편한 질문한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에 비해서도 진짜 트럼프는 심하죠. 굉장히 심한데 그리고 뭐 CNN 뭐 다른 뭐 바이든 관련해서 그런 거짓말도 바이든이 철회를 주장했는데 오히려 내가 2차례 인상을 합의했다. 이거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예, 다 거짓말. 그리고 무슨 대선이 조작됐다. 다 거짓말. 결정적으로 이거. 주한미군이 3.9만 명이라고 아까 돼 있었잖아요. 주한미군이 3.9만 명. 예. 근데 실제 우리 주한미군은 2만 6천 명. 이런 걸 속여요. 이건 거의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주한미군 2만 6천 명밖에 안 됐는데 주한미군이 3만 9천 명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러니까 입 벌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구라예요. 근데 이게 먹힌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을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한동훈이 같은 애들 왜 입 닫고 있죠? 트럼프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한국의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까고 공격을 하는데 국익 차원에서 이때는 하나로 뭉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외세가 침입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진짜 보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하면, 한동훈이 저런 식으로 하면 그건 진짜 보수가 아닙니다. 외세가 침입할 때는 하나가 돼야죠. 외계인이 침입할 때는 지구인들이 다 하나로 뭉쳐야 되듯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결국에는 돈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관세 협상할 때 그 우리가 뭐 지원하기로 했었잖아요. 3,500억 달러인가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었잖아요. 무슨 조선소랑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뭐 답변을 안 한다고 하면서 투자 압박을 하는 것이다, 이게. 결국에는 다른 게 아니고 이란전으로 얘기를 꺼내가지고 한미 뭐 방위비 분담금이나 뭐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걸 압박하면서 야, 너네 우리한테 투자하기로 했던 거 왜 빨리 안 해? 라고 하면서 약속 이행이 느리다면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우회적으로.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안보 카드를 꺼내서 경제 문제를 압박했다는 분석. 근데 그럴 법한 게 트럼프는 작년 한 해에만 2조 5천억인가를 벌었어요. 개인이. 대통령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각종 비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2조 넘게 개인이 벌었습니다. 개인이 벌었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코인으로 벌었어요. 트럼프 코인이라고. 김남국이는 그 국회에서 트럼프 코인 거래한 거 딱 걸려 가지고 수사받고 재판까지 받았는데 트럼프는 트럼프 코인으로, 그것도 밈 코인이에요. 제대로 된 코인도 아니고. 그냥 뭐가 늦어졌나라고 봤더니 우리가 그때 관세 협상할 때 약속했던 이것도 사실은 최대한 미뤘다가 트럼프 바뀌면 다시 조정해야 돼요. 너무 많이 해주기로 해가지고 3,500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는 조선업을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래놓고 우리한테 무슨 해상 그 군대 그 호위함 뭐 이런 것도 사겠다고, 뭐 초계함 이런 것도 이제 우리한테 사겠다고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2천억 달러에서 구체적 투자 계획을 미발표했다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 지금. 그걸 메모리 생산 시설, 야, 삼성 하이닉스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고 압박하고 있고 관세 인상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건 거의 그냥 미친 거예요. 미친 거고 세계 경제를 어지럽히는 주범이고 지금 그렇다 보니까 암살의 위협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중동의 어느 국가를 갔다가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트럼프 전용기 그걸 바꿔 탔습니다. 바꿔 탔는데 지만 바꿔 탔어요. 몰래. 왜냐하면 미사일이 날아올 가능성이 이제 포착이 된 거예요. 트럼프에 대한 테러 위협이. 그러니까 CIA가 정보를 수집했겠죠. 트럼프가 다른 비행기를 타고 그 원래 에어포스 원에는 기자들, 이 트럼프 순방을 따라간 기자들을 거의 다 태운 거예요. 자기만 다른 데로 싹 옮기고, 그렇다면 만약에 그 암살 위협이 실행이 됐다고 하면 싹 다 죽는 거죠, 나머지는.
작전을 바꾸거나 하질 않습니다. 나만 살면 되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진짜 황당하지 않나요? 전두환이 같은 놈이라고. 예. 우리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전두환이 같은 놈. 나만 살면 돼. 라는 거죠. 지금 이런 사람, 우리한테 가장 느린 협상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미 투자를 굉장히 불만족,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압박을 하고 있고, 일본은, 근데 우린 되게 이거 잘했잖아요. 일본은 이때 5,500억 달러였거든요. 우리 이거 되게 잘한 거예요, 이때. 우리는 3,500억이지만 일본은 5,500억. 예. 근데 일본은 벌써 이렇게 사업들을 확정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 2,000억 달러에서 안 하고 있다. 사업을 미확정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일부러 이렇게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시간 끌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천천히 할 필요가 있죠. 이거 급하게 할 필요는 없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쿠팡에 대한 제재도 불만이 있고, 쿠팡은 미국 기업이죠. 쿠팡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옛날 대통령 같았으면, 윤석열이 같았으면 거의 무릎 꿇었죠. 이 정도까지 압박을 하면.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한미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다음 날인 오늘 전시작전권 환수를 내 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주눅들지 않고. 이게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뭐 8위, 9위, 10위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세계 시장에서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이야기한 역대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 정도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조지 W 부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기억이 좀 나는데, 지금 트럼프가 전방위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야, 우리는 전시작전권 환수할 거야. 그리고 우리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할 거야. 우리 스스로 지킬 역량 충분히 돼. 그리고 우리 힘을 키워야 동맹의 가치도 커져. 그리고 핵 잠수함 사업,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 순방 성과였잖아요. 핵 잠수함 사업에도 속도를 내라. 핵 잠수함은 지금 디젤이나 이런 잠수함과 달리 안 올라와도 됩니다. 물속에서 그냥 계속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급유로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략 자산이잖아요. 전략 무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속도를 주문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오늘 되게 시원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시원하던데 나는.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 천년만년 안 갑니다.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하면 전범재판소 갈 가능성이 높아요. 나중에 트럼프는 전범재판소에서 종신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질서를 너무 흔들고, 지금 우리 그 이민국인가요? 이민국에서 끌려갔다가 우리 자국민, 우리 교포들 몇 분 돌아가셨잖아요. 예, 거기서 막 고문당하고 성폭행당하고 뭐 가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미국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민보호국인가? 말이 보호지. 가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이민자들을 내쫓고 비자 발급을 다 취소시키고, 예, 이런, 그러니까 거의 그냥 합법에 민주주의의 탈을 쓴 히틀러 같은 존재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시원하게 말씀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선 또 이걸 가지고 난리를 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말씀을 잘하셨다. 그래서 제가 요 화면, 예, 잠깐 들어보시죠. 이 얘기를 전자권 해sul 해야죠.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연간 총생산, 국민 총생산의 1.4배에 이릅니다. 국가의 실질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GDP 대비는 수십 분의 1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소리가 작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입니다.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러한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와 또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완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아울러 전장의 부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그러니까 오늘 전시작전권 한 수를 다시 한번 천명을 했다. 여태까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계속 하려고 했던 거죠. 아마 저는 당연히 전쟁이 나면 우리가 작전권을 해야죠. 왜 미군의 지시를 받습니까? 우리 땅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왜 이래요? 트럼프 하도 여러 가지지 그중에 뭘 말하는 건지 뭐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그것도. 마치 뭐 김정은하고 친하다, 난 그를 만나고 그건 싶다 뭐 등등 잘하는 거고. 얘기했고 오늘 아침 제가 라디오 진행하고 있는데 속보가 뭐가 나왔냐면 한미연합훈련 직접적인 축소를 지시했다. 이거는 굉장히 좀 큰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 이게 나오는가를 잘 봐야 되는데 CSIS라고 미 국제전략연구소 예. 거기에 그 아주 보수성이 그 강한 빅터차 그렇죠. 그 이 양반이 뜻밖의 글을 썼습니다. 예. 곧 트럼프하고 김정은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기고문이 있고 나서 트럼프의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연합훈련 그래서 취소니까. 김정은 사진을 떡 예. 하면서 나 사이 좋다. 그다음에 연합훈련 돈 많이 든다. 내가 축소하라 그랬다. 이게 쭉 이어서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 맥락이 있는 것 같다. 어허. 저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고요. 우리가 모르는 맥락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그 기념사 내용 보면 그 북에 대한 메시지들이 들어 있잖아요. 연결되지는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작년 올해 이어가지고 북한하고 평화공존의 3가지 기조를 이번에 광복절 경축사에서 얘기했는데 북한에서 아예 반응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떠들든지 말든지 아예 관심 없다. 예, 그 그냥, 트럼프가 말하고도 지금 별 아니, 반응이 없어. 예. 근데 이제 한미일 뭐 군사 동향이라든가 이런 건 북한이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북한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트럼프가 딱 내놔버린 거예요. 이건 사태가 다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이번 달에 진행 중인데 그렇죠. 이게 축소됐다고 지금 거기 북한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가 줄어들었는지 당장 확인해 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건 없어요. 근데 항공모함 안 온대. 내가 알아보니까. 작년에 왔거든요. 직접 전화를 해보셨습니까? 아니 다 찾아봤어요. 안 와요, 안 우리 와. 김종대 의원의 또 휴민트가 작동을 했군요. 그렇죠. 매년 오던 항공모함 안 온다는 안 거예요. 온다. 이거 뭐 언론에 안 나가고 있어. 아하.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뉴스다이브 단독인가요? 네. 뉴스다이브 단독입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안 오지 온다더라. 않습니다. 네. 네. 그럼 중요한 거야. 단독 달아줘 나. 중동으로 다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저 변기가 막혀가지고 항모가 막 그냥 막 못 쓰게 되고 난리. 변기가 막혀요? 변기에 그 특수 그 배수 픽 하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거 안 돼서 700명이 줄 서고 세탁실에 부르고 야, 냄새 막 많이 지금 관리가 그렇게 안 완전히 된다. 항공모함이 이게 뭐 최신식 항공모함이 아니라 막 오물통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거기에 내 코가 석자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앞으로 4-5년간 전쟁할 탄약이 없어. 그러니까 중동에 너무 몰입방을 해가지고 지금 한미 연합훈련 축소하는 것도 그 영향이 있겠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힘이 줄어들었을 때는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뭔가 실적을 다른 쪽으로 내서 미국의 군대의 부담을 줄여주고 그 대신 외교적 성과를 내서 중간 선거에서도 좀 좋은 하나의 어떤 모양을 꾸미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제 메뉴판에 올라오는 거지. 메뉴판에. 여기까지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중재 외교를 좀 하고 그러면서 트럼프에서 트럼프는 반응이 나오고 이러면 이거 조금 뭔가 그렇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제 자신의 중간 선거도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중간 선거 이후에 근데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죽수는 건 뭐 이제 아니 어쩔 이게 수 죽은 없어요. 수겠지만 그래도 먹고 살려면 뭐라도 나 뭐 했다라고 티는 내야 될 테니까. 예. 그 아쉬울 때마다 끄집어내는 게 바깥 있잖아요. 뭐 러브 전쟁도 그렇고 그렇죠. 중동도 그렇고 이번에 다시 북한을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기 3할 타자가 4타석 무안타로 그리고 마지막 타석은 또 병살타였다고. 그래서 죽수고 나와가지고 인터뷰할 때. 뭐 이제 내가 구질 파악 다 했고 내가 뭐 이제 다음 나가면 잘할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오히려 이제 급해서 설레발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